안녕하세요. 오늘 경험의 도서관에서 새롭게 소개해드릴 책은 세스 고딘의 린치핀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되었고 많은 유튜버 선생님들이 또 이 책을 다루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 이 책의 명성이 자자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제 상황에 맞게 이 책의 어떤 통찰을 직접 적용해 볼 생각은 아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린치핀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 특히 저에겐 와닿았어서 몇 구절 먼저 읽어드리고 관련돼서 저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린치핀 챕터 중에서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 라는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대화가 안 되고 제품이 팔리지 않고 소비자가 즐거워하지 않고 상사가 우울해하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많이 예술을 해라. 이것밖에 답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선물을 더 많이 주어라.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더 많은 일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톱니바퀴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는 곧 실패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시도하고 나서 실패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시도는 우리를 예술가로 만들어주고 다시 시도할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제가 요즘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고민하고 진짜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창조는 자유로운 것. 누구나 재능이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서는 별다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훌륭한 아이디어, 열정, 통찰력,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장이 그것을 싫어할 수 있다. 현재 기술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의 기술적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내 연기가 지루하고 그림이 진부하고 대인관계가 형편없다면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퓰리처상을 받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꼭 퓰리처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웹디자인에 열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웹사이트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창조는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가 똑같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진실이다. 따라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예술 분야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증권 중개인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예술은 다른 분야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시장을 잘 아는 것이고 진실을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잘 아는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문장이 딱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문제는 자신의 시장을 잘 아는 것이고 진실을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잘 아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안에 이제 예술성이 있고 꼭 직업으로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꺼내어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의 어떤 표현으로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응당 모두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린치핀에서 세스 고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까지의 시스템은 각각의 개인의 그러한 고유한 달란트를 발현할 수 있는 쪽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개성을 말살하고 그냥 그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톱니바퀴로밖에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막강해 보였던 톱니바퀴로 굴러가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시스템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고유한 권리를 되찾아서 자신에게 정말 맞는 시장을 찾아서 자신의 이 재능이 진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나서면서 자유롭게 창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고딘이 전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하는 일에서 정당한 그 제가 바라는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은 하는 일인 거고 보수를 그냥 못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저는 적은 보수를 받는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감을 품으면서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밥 벌어먹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저를 오랫동안 평가절하해 왔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죠. 저는 저만의 아이디어가 있고 저만의 재능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분들도 저와 다른 재능이 있고요. 각자 그 재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시장에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 핏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재능상의 상관관계를 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무시하고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나는 재능이 없는 거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 실패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어놓고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면서 사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원룸을 탈출하지 못했고 제가 그냥 사놓고 쌓아놓은 책들 사이에 파묻혀서 인생을 마감할 뻔했어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정말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낙인 찍는 마음, 부정적인 제한 신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부수면서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존재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나에게 정말 맞는 환경을 찾아 나서고 내가 기회를 창출해낸다면 난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최근에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직전 영상들에서도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출판계, 미술계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서점계나 저에게 완전히 삘이 맞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제가 전혀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전혀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남이 뭐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내 안에 있는 이 고유한 능력이 정말 이렇게밖에 쓰일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피드백이 이렇게밖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인가? 네, 그런 의문이 늘 있었고 전 이 갈증을 더 이상 누르지 않기로 했어요. 저라는 사람을 가지고 다른 마켓으로 진입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더 큰 풍요를 창출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창조성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분야도 바꾸고 세상과 맞닥뜨리는 접점을 다르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시장을 잘 내가 포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진 재능 중에 세상에 꺼내어서 줄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지점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 치밀하게 분석하는 거 이런 게 요즘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딱 맞는 거를 제가 찾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 작은 제도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어떠한 비전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모되면서 해나가는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생책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이 세스 고딘이 얘기하는 자신의 시장을 잘 아는 거, 자신을 충분히 잘 아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절절하게 와닿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 또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서인 것 같고 그 나답게 산다라는 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뒹굴거린다로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나만의 장점과 강점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관계 맺고 내가 조금은 보탬이 된 사람이 되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자연스러운 욕구가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또 재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세스 고딘은 좋아하는 일, 사랑에 빠지는 일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또 재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일. 이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나의 대인관계 기술, 글솜씨, 비전을 남들이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그동안 숨겨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드러내는 법을 알고 있다. 따라서 블로그를 만들어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돈을 벌지 못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비영리 단체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고 해도 이런 단체에서 일한 사실이 오히려 내 경력을 망쳐놓을 수 있다. 추상화에 대한 열정 때문에 팔릴 만한 그림을 그리지 못해 더욱 고달파질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력과 관심과 시간을 쏟을 수 있다. 이는 곧 더 성공하기 쉽고 보상을 받기 쉬우며 이익을 얻기 쉽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인은 돈을 벌지 못한다. 더욱이 돈을 벌려고 쓰는 시는 대부분 수준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 재능과 취미를 나눌 방법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의욕이 넘치고 재능이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시장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내 블로그 글을 읽고 내가 그린 만화를 보고 내가 만든 음악을 듣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노래만 만들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자신의 작품을 현금화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할지도 모른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마법은 지워야 할지도 모른다.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당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을 예술로 만들어주는 것,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열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돈이 흘러나올 수 있는 틈새를 찾는 것이 좋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히 돈을 벌려고 한다면 더욱 그렇다. 자신이 전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직업이든 사업이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음악을 사랑하는 내 친구는 평생 음악만 다루며 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음반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홍보 업무를 맡았다. 홍보 업무가 너무 싫었다. 결국 음반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아주 가까이 다가갔지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음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그가 학교 선생이 되었다면 아주 좋은 선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음악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그 음악을 공짜로 나누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홍보 직원으로서 일은 갑절로 하고 돈은 적게 벌고 음악은 손도 대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최소한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예술을 해라. 하지만 그런 예술이 생활비를 벌어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비극이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예술에 집중하고 돈 버는 일은 포기하는 순간 이런 길이 실질적 돌파구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역설은 언제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마다.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이제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이제 글 쓰는 일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걸 이제 받아들였고, 하지만 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 이러면서 제가 거부감을 여태까지 가졌었는데, 세스고디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도 좋아하게 될 수 있다. 심지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 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게 뭐냐면, 내가 그토록 원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출판도, 미술, 비평, 전시 기획하는 것도. 분명 내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고 전념을 했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자 내가 그 일을 스스로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뜬금없이 뭐 동대문에 신발을 떼다가 팔아요. 그냥 뭐 디자인이 어떻든 말든 나는 돈을 벌 거야 라는 순수한 돈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그냥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 돈이 정말 많이 벌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유시간이 생겨. 나에게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면 제가 동대문에서 신발 떼다 파는 그 일을
싫어하게 될까요? 아니, 저는 좋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돈이 전부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없어 라는 그냥 그릇된 신념을 그냥 제가 갖고 있었을 뿐, 어쩌면 돈을 버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그 일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것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여전히 좋아한다면, 글 쓰는 일이든 미술 일을 하든 여전히 다시 잡을 것 같은데 더 부담 없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그 부정적인 연결고리들을 깨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드시 내가 내 작품으로 주목받는다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들 재능이 넘친다는 거, 내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진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 그게 현실 파악 같고, 주제 파악 같거든요. 그게 안 됐었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야 30살 넘어가면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고, 제가 이렇다고 해서 저의 뭐 영혼을 다 팔아 넘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창작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제가 글쓰기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그 일을 그냥 정말로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예술가로서 저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서 제 재능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거치려고 해요, 이제. 그게 전혀 내 영혼과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 일도 내가 충분히 좋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나의 존재 가치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순환 과정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이 시점에서는 32살 먹은 이 시점에서는 진짜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울면서 제 가슴팍을 막 치면서 막 진짜 절절하게 나 정말 돈 벌고 싶다. 돈 벌고 싶다도 아니지. 난 돈을 벌었다라고 확언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저는 어제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을 내리치면서, 너는 이제껏 30살까지 살았던 너는 죽었다, 예지야. 너는 오늘 내가 이렇게 가슴 치면서 너는 죽었어. 과거에 너는 죽었고, 이제부터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진짜 시장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진짜 네가 객관적으로 뭘 가졌는지 본 다음에 시장이 요구하고 시장이 좋아하는 일을 내 가진 능력 가지고 제공을 해라. 제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라. 세상과 진짜로 관계를 맺어라. 망상 그만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라. 무엇이든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너는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자유롭게 지속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만큼 돈에서 자유는 너무 중요해. 다른 사람들이 바보여서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야. 이거를 제가 어제 저한테 계속 되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경험의 도서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제 어떤 성장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DYD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도 사업대로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고, 그 공부한 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블로그나 유튜브 쇼폼 같은 거라도 해서 제가 매일 돈 버는 법을 제가 연구한 거를 공유하는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동시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끔 실행 옮기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걸 오늘 써보자, 써먹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들을 계속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매일. 제가 적어도 100일까지는 매일 영상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콘텐츠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제가 매일매일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이 예지의 성장하기 채널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로워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말로만 떠들고 책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한 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고, 경험의 도서관을 통해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내 삶에서 실행을 해본 그 결과를 또 공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예를 들어 저는 얼마 전에 이게 될까 싶으면서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창업 공부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다음에 2주도 안 돼서 첫 주문이 발생을 해서 첫 매출을 올렸어요.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사실 기쁜 일이에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 수익은 제로죠. 느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를 여러 개를 설계를 해놔야겠구나.
어쨌든 내가 나 돈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여러 개 열어놔야 들어오지. 하나도 개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들어올 구멍을 다 막아놨으면서 돈 왜 안 들어오냐고 하면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돈 벌 수 있는 모든 루트는 다 내가 뚫어놔야겠다. 여기서 어느 구멍으로 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어느 구멍으로 내가 가진 것이 유용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질지 모르니까. 다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매일 하나씩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보는 과정을 이제부터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지의 성장일기 동명의 제목의 블로그를 제가 한 달 전쯤 개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꾸준히 연재할 생각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콘텐츠를 발행을 할 생각이고 이 제 결과 이 공부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해서 실제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과정을 충실히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분들과 전자책으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끔 콘텐츠화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또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정말로 성공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서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커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